손, 황 없어도 홍명보호 요르단의 2대0 서력 예선 2연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번 한국 축구 요르단전 보시고 주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여기에서 손, 황 누굴 뜻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서력을 했다. 뭐 예전에 있었던 이 2대0 완패 경기를 다시 한번 뒤집어내면서 요르단전에게 승리를 이끌어냈다. 쉽게 말해서 아시안컵에서 겪었던 아픔을 극복해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 시작 전부터 손흥민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야, 이거 완전 패배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전 기억이 나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시기도 했습니다. 실상은 손흥민 빠진 홍명보호 요르단 2대0 완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당한 패배를 서력했다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번 한국 축구는요, 그야말로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의도치 않게 빠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젊은 세대들의 활약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반전, 후반전 둘 다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고 여전히 수비수의 불안한 점은 상당히 많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은 바로 알타마리. 결국 부상으로 모두 선발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결국은 알타마리는 출전 명단에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 덕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홍명보호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만 거기에 알나이마트 선수까지 결국 벤치행이었다가 갈비뼈를 다쳤음에도 후반전에 급하게 투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홍명보호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었을까요? 결국 승리를 해내게 됐는데요. 온갖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흥민 없으니 이재성이 왕이 되었다. 결승골 이기자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다.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홍명보 감독의 축구를 해줘 축구로 만들었다 라고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기대심이 손흥민 선수가 요번 요르단전에서 빠진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야, 이거 홍명보 감독 이제는 경질당할 위기도 오겠다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만으로 과연 손흥민 선수 없이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홍명보 감독 경기 내내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었고 심지어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1대0, 2대0 골을 넣을 때조차 화면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요, 언론사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비춰주기를 뭔가 꺼려하는 것 같다, 화면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 저렇게 골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몇 번씩이라도 좀 좋아하는 모습이 잡힐 법도 한데 뭔가 화면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굉장히 중요한 카드였던 황희찬 선수가 정말 의도치 않게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전반전에 경기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의 반칙이었죠. 자, 이런 요르단의 행동이 결국에는 교체 카드가 전화 위복이 됐지만 홍명보호에 이어진 부상 악재가 심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체 자원이었던 황희찬, 엄지성 두 사람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원정길에서 값진 승점 3점을 챙겼지만 부상 악재 때문에 다음에 있을 이라크전, 남아있는 예선전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교체 카드가 젊은 선수들의 활약상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번 경기의 숨은 공정을 따져본다면 저는 이강인 선수가 전방위로 뛰어다니며 패스와 공격적인 모습을 하는 이 장면들이 이번 한국 축구의 젊은 선수들과의 호흡을 이끌어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을 지녔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악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자, 이제 황희찬 선수도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손흥민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 한 명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예선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중점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승리만 하면 이때까지 있었던 사퇴, 사임, 대한축구협회의 비리 의혹들 다 묻혀지고 말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국민분들이 홍명보 감독을 두고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나로 귀결되는 얘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찌됐건 대한축구협회에서 불공정한 모습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승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깟 월드컵 몇 번 못 나가도 된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내부에 있는 이 문제점들, 특히 협회장의 4선임 막아야 하며 홍명보 감독의 선임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 축구협회의 횡포는 막아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뭔가 그 얘기가 언론사에서도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홍명보 감독이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준비한 대로 완벽했다. 선수들을 칭찬한 홍명보 감독. 황희찬 선수에 대해선 다음 경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 10분에서 20분 손흥민 선수가 빠진 자리에 선발 투입됐던 황희찬 선수가 연속 태클을 당하며 부상을 입었고 결국 조기 교체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반 38분 선제골이 터졌고 후반 23분 교체로 들어간 오현규 선수가 또 날카로운 오른발 골을 장려시키며 2대0 완성을 하였죠. 자, 홍명보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려운 요르단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 선수들에게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다. 멀리서 원정을 오신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오늘 경기는 준비한 것 이상으로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준비했던 건 역시 짧은 시간에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다시 한번 축하해주고 싶다. 완벽한 경기력을 보인 이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전 잘 모르겠지만 기사엔 그렇게 나와 있네요. 홍명보 감독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손흥민 선수가 뛰지 못하기 때문에 플랜 B가 작동되었다. 황희찬이 좋은 스타트를 했지만 불운하게도 부상을 입었다. 이후 엄지성도 부상으로 나와 당황했다. 하지만 선수들이 경기를 잘 이끌어 주었다. 그 포지션 이상으로 선수들이 잘했다. 황희찬은 이라크전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참 좀 재밌다라고 해야 될까요? 홍명보 감독은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축구가 부패했다고 하던데? 라고 질문을 받자 이 요르단 기자에게 경기 외적인 일이다 라고 아예 선을 그으면서 대답하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가 굉장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자 홍명보 감독과 이재성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한국 관계자들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홍명보 감독의 사태가 참 국제축구 사회에서 얼마나 망신살이 뻗쳤는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기 외적인 부분이며 중요한 건 선수들이다. 나는 감독으로서 나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경기에 승리를 했기에 참 당황하지 않았지. 만약 이번에도 무승부나 패배했다면 야, 경질 이야기가 나올 법도 했을 겁니다. 사실 이 초유의 사태에 국회도 반응을 했었죠. 국회의원들이 홍명보 감독에게 날선 질문은 던졌지만 홍명보 감독은 당황을 하면서도 사임 의사는 절대로 없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임하지 않았잖아요. 계속하여 대표팀 감독을 끌고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일각에서는 2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포기하겠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사태는요, 많은 분들이 바라볼 때 굉장한 비판의 흐름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했다면 예전 같으면 정말 감독 스스로도 마음껏 축하해도 되고 기뻐해도 되고 온 국민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낼 텐데 이 와중에도 홍명보 감독에게 기뻐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손흥민 선수 없이 승리를 해냈지만 과거 손흥민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선수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었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안 그래도 해조 축구다라는 비판을 받던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시원한 경기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없이도 나의 전술로 해낼 수 있었다. 실제로 그런 유사한 발언을 저번 경기 때도 했지 않습니까? 저번 오만전 때 승리를 하고 나서 아니다. 나의 전술 덕분이다. 전술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선수들 덕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형태의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의식해서일까요? 이번에는 선수들에게 많은 공로를 돌려 세우는 감독으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피파에까지 경고성 공문이 날아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커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겠습니다. 바로 10월 7일 날 유인천 문체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했었죠. 결국에는 피파 측에서도 이번 홍명보 감독 사태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국회 문체부 현안 질의와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공문이 갑자기 날아온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몽구 협회장이 축구협회장인 만큼 뭔가 피파가 반응한 데 이유가 있지 않겠냐 라는 해석도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정관 제14조 회원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5조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유인촌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다.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이 이번 손흥민 선수가 없이도 승리를 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분들은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온 국민들의 실질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홍명보 감독 스스로도 이 논란을 이겨내기가 몇 년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다시 한번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두 사람 다 모든 걸 부인하게 됐고 이임생 이사만이 사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 김판공 감독 사실상 이 홍명보 감독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아니다. 그것은 축구계를 위하는 진정한 발언이었다. 양립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사를 보면 월드컵이 코앞이다. 지금 우리가 홍명보 감독에게 면박을 줄 때가 아니다.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자, 한때는요. 이 김판공 감독이 울산팀으로 가기 이전에 국가대표 감독직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김판공 감독은 국내의 많은 축구 팬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홍명보 감독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비춰질까요? 대표팀 감독은 무조건 검증해야 한다고? 전혀 아니다. 오해다. 전력 강화위는 왜 유명무실해졌냐? 자, 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면 최근에 김판공 감독이 울산팀 승리 이후에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홍명보 감독 사태에 대하여 강력한 개인적 의견을 전달한 것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격앙된 억양으로 나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은 드디어 말을 할 타이밍인 것 같다.
파울로 벤투 감독은 중국, 브라질, 그리스에서 실패했다. 벤투가 확신이 없을 때에는 검증을 요구했다. 검증 잘했다. 국내 감독, 해외 감독이든 최고의 레벨 지도자에게 PPT를 요구한다라는 건 우스운 일이다. 르나르 감독을 설득할 때 나는 당신이 지구 끝에 있어도 만나자 라고 말했다. 난 우리나라에 비디오를 준비해서 나갔다. 르나르 감독은 아프리카에서 2번이나 네이션스컵을 우승했다. 잠비아를 데리고 해냈다. 라커룸의 리더십이나 선수들 장악력, 경기를 지배하는 거, 통제하는 건 최고의 감독이다. 모든 면을 통해서 봐도 그는 최고였다. 당신이 오면 좋겠다고 사정했었다. 당신이 공항에 온다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르나르 감독은 왕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했었다. 이런 감독에게 PPT를 요구? 절대 할 수 없다. 르나르 감독에게 당신의 삶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달라고 했었다. 르나르 감독도 중요하다라고 하며 제안을 수락했다. 결국 맨유 수석 코치 아시아 최고였다. 그런 그들에게 PPT를 왜 요구하나? 홍명보 감독에게 PPT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비판을 돌려서 말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은 대목이었죠. 이란같이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고 설득했다. 우리가 어떤 스카웃을 갈 때는 스카웃 개념이다. 아쉬운 점은 아시안컵이 끝나고 대한축구협회 반응을 봐도 모든 미디어를 봐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떤 지도자를 모셔와야 할지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었다. 오합지졸이 된 팀워크를 누가 수습할지, 선후배 문화가 파괴된 팀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걸 이끄는 감독을 데려왔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목적만 가지고 설정만 잘했다면, 미디어와 국민을 잘 설득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도 박수를 쳤을 것이다. 왜 위원회 안에서 방향성 설정이 안 되었는지 의문이다. 왜 국내와 해외파로 나누어서 서로 오해가 됐는지 모르겠다.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봐야 한다. 다음 경기가 당장 내일 모레다. 홍명보 감독을 그렇게 면박을 줘서 너무나 놀랐다. 유튜브 하시는 분, 정치하시는 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봐야만 한다.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너무나 속상하다. 위원장 두 분 모두 다 안타깝다. 실수는 있었겠지만 안타깝다. 그러면서 격앙된 발언을 이어나갔어요. 대한축구협회에 한마디 하겠다. 위원장에게 대표팀을 운영하고 감독을 선임하고 평가, 그런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가장 강력한 대표팀이 만들어졌었다. 연령별, 성인 모두 철학이 공유되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 계약 기간 중 왜 그 권한을 빼앗고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렇게 대표팀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만 한다. 지금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 감독이 선수를 봐야 하는데 상황이 엉망이다. 잘못된 건 뭐라 하고 그 다음에는 감독이 책임지라고 말해야 한다. 나중에 평가할 시간이 있으니 지금은 지켜봐야 한다. 월드컵 진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협회를 향한 쓴소리라고 했지만 이제는 월드컵이 그럼 중요한 건가? 갈림판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제로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은요, 아주 명백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지금 월드컵 출전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우선순위가 이미 정리가 되어야 한다. 결국 김판곤 감독이 홍명보 감독을 옹호하는 것 같은 해석으로 발언된 것에 대하여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월드컵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일들이 벌어졌으니 정확하게 수습하고 매듭을 짓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충 하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진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이 좀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참에 다 뜯어 고쳤으면 좋겠다. 뭐라도 배워야 하지 않겠나. 우리나라 조직이 다 그렇지 않나. 일은 윗사람들이 만들고 수습을 항상 아랫사람들이 한다.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월드컵 나가는 것 자체가 목표인가? 우승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쇄신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시간이 흐를 것이고 또 잊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정확한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김판곤 감독님, 홍명보 감독은요 최고 레벨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비판 칼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누가 봐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을 두둔하는 발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 발언에 헛웃음이 나왔고요. 한국 축구의 정말 참담한 현실을 보여줬다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고 레벨 지도자에게 PPT를 요구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면접을 패스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면서 스카웃 개념이라고 설명을 한 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김판공 감독의 말은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최고 레벨 감독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홍명보는 최고 레벨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2021년 런던 올림픽으로 모든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동메달, 물론 대단한 업적이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은 세계 최고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는 연령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았던 대회라는 겁니다. 연령별 대회 동메달에 대한 검증 완료는 성인팀 한 번 지도해보지 못한 홍명보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감독 직행으로 이끌게 되었고 결국 1무 2패 21세기 최초로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최악의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이 등 떠밀려서 월드컵 대표팀을 맡았고 희생이고 봉사, 헌신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개인의 욕심에 불과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선임하며 현장에서 멀어진 홍명보 감독은 2020년 12월 울산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성적 좋았죠. 하지만 전북 현대가 몰락했고 경쟁자가 없는 울산팀은 2연패를 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겁니다. 월드컵 대표팀과 중국에서 실패했기에 결국 검증이 필요했던 감독 후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검증을 축구협회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에서 정말 처참한 실패를 한 인물로서 월드컵은 한국이 도전자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최약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팀으로 강팀을 잡을 수 있는 전술,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홍명보 감독에게 이러한 것이 있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패스로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앉히게 된 겁니다. 결국 김판공 감독이 평가한 최고 레벨의 정의가 K리그 2연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프리패스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 레벨이냐라는 거죠. 한국 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는 국내 감독이 오직 홍명보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김판공 감독은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 부족한 설득 작업, 위원장의 권한 없는 상황에서 선임된 것이 바로 그 홍명보 감독이었다라는 겁니다. 김판공 감독이 지적한 시스템의 문제점의 결과물이 홍명보 감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감독을 뽑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김판공 감독이 지적한 지혜롭게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감독에게 면박을 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모든 국민과 축구팬들이 진심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소리치지만 월드컵을 인질 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월드컵 본선 진출보다 중요한 건 축구협회의 개혁이고 축구팬들은 월드컵 예선 몇 경기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축구협회가 바뀌어준다면 기다릴 용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월드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가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 월드컵 본선 진출하면 뭐 하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결국 어느 시점에서 그 벽을 뚫지 못할 것이고 이런 축구협회의 문제점들은 또 재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자, 홍명보 감독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곧 있을 10일 날 A매치 명단 발표를 앞두고서 K리그에서 혹여나 선발할 선수가 있을지를 바라보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 되겠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과 온 축구 팬들, 온 전문가들이 홍명보 감독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예선전 경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요, 요르단, 이라크전 소집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예선전이 아니라 월드컵 본선 진출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사퇴, 사임을 촉구하는 사회의 진실을 이제는 홍명보 감독 스스로도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소집 명단 발표에 또 엉망으로 명단 발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왜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임 대신 사활, 배수의 진을 친 홍명보. 10월 월드컵 예선 2연전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다. 자, 요번 국회 현안 질의 라이브로 5만 명, 6만 명이 하루 종일 시청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었던 비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개함을 쏟아냈다. 뭐 이렇게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홍명보 감독은 사임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자신의 월드컵 성적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2연전 반드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출석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 없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언젠가 알아서 경질이 될 것이다. 남은 기간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아예 사퇴하지 않겠다고 선을 명백하게 그어버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홍명보 감독이 혹시나 양심 선언을 하며 사퇴하진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현실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배수의 진을 친 홍명보 감독은요,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과제를 안고 다시 그라운드로 향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요르단, 이라크전 10월 달에 전부 다 달려있죠. 온갖 질타에도 정면 돌파를 선택한 만큼 곧바로 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27, 29일에 이어지는 K리그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선수들을 체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10월달 2연전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경기 내용은 물론이고 결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지만 그나마 분개함을 내는 팬들을 달랠 수 있다. 이른바 해조 축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만의 전술적 색깔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역시나 경질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이제 패배로 이어지게 된다면요, 홍명보 감독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알아서 경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경질이 됐는데 홍명보 감독 경질 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인촌 장관은요, 이 대한축구협회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정몽규 협회장 4연임 때는 승인을 불허할 것이다. 홍명보 감독은 재선임 절차를 받는 게 공정하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정몽규 협회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주문했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지만 그럼에도 만약 4연임을 강행할 경우 나는 승인을 불허하겠다라며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면접 절차 없이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임명됐다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재선임 과정을 거쳐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 것이 팬들도 납득할 수 있고 홍명보 감독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 정몽규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4연임에 나선다면 유인촌 장관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2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다. 3연임할 때도 스포츠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공정위의 3연임, 4연임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했다.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가 끝난 뒤 승인 불허 절차를 밟겠다.
결국 4연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반드시 맡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에 관련해서도 결국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팬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또다시 공개된 이 보고서에는요,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축구협회가 제출한 보고서, 외국인 감독들에 대해서는 황당한 지적을 했고,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엄청난 칭찬을 쏟아냈다라는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강유정 의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는데요. 자,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축구 철학 및 게임 모델을 연계하여 유소년 A대표 연계 및 지속적 미팅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국 실제 게임 모델과 유사한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표팀에서 빌드업을 시작으로 프로그레션을 이용하고 기회 창출을 해나가고 있다. 대표팀이 경기 템포 조절을 해나가고 있지만 공수 밸런스가 깨져서 실점을 허가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선수와 지도자로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으며 선수들과 연령별 대표 감독들과 소통을 보여줬다. 특히 하나의 팀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단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긍정적인 칭찬만이 쏟아져 있죠. 거스 포획 감독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인은 90% 빌드업 위주의 경기를 한다고 하지만 경기 영상은 롱볼 위주로 경합시켜서 세컨볼 승리를 하려고 수적의 우위를 가져가려고 한다. 결국 체력적인 부담이 우려가 되며 이러한 스타일은 우리 한국 축구의 모델과는 거리가 있다. 다양한 축구 문화를 경험했지만 성과를 낸 것이 없기에 우려가 된다. 비판이 많죠. 자, 다비드 바그너 감독은 어땠을까요? 다비드 바그너 감독 역시 후반전에 선수들의 체력이 우려될 만한 전술을 가지고 있다. 라인을 지나치게 올렸을 때 이전 중동 국가들에게 역습을 당한 경험이 없어서 우려가 된다. 대표팀은 단기간 소집 후 경기를 나가기 때문에 결국 충분한 이해와 훈련, 후반 체력적인 부분이 우려가 된다. 자, 온갖 비판이 적혀져 있는 보고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비판 한 줄 없이 극찬 내용만 쏟아져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강유정 의원은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5장 분량으로 있다고 하기에 요구해봤더니 PPT 한 장을 달랑 보냈다. 요즘 중학생 팬도 이거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비교한 평가표를 개인 후보 간 5장씩은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만큼 자료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평가 내용 역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단점들이 유독 외국인 감독들에게 쏠려 있었다라는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아주 편협화된 축구협회의 평가가 존재했다라는 이야기가 왜 쏟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 기사도 있어요. 홍명보를 독대해서 미팅을 했다더니 위증을 했다. 축구협회 부회장 이임생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보니까 홍명보 감독을 분명히 이임생 총괄이사 사퇴를 선포했죠. 그것도 울면서. 근데 이임생 이 이사가 알고 보니 위증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부회장은 이임생 총괄이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왜 이야기가 갈리고 있을까요? 보니까 제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함께 홍명보 감독을 만나러 간 건 맞습니다. 그러나 면담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요번 국회 현안질의 발언을 두고 위증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은요, 거짓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면담은 저랑 홍 감독님 둘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임생 이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결국에는 그 이후에 축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면담은 둘이서 했다라는 말이 결국 누군가 동행자가 있었다라고 많은 추측이 있었고 실제로 부회장이 함께 간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임생 이사와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최 부회장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최 부회장은
우리가 부탁을 했다. 한국 축구를 살릴 사람 홍명보 당신밖에 없다. 근데 면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안 질의에서는 홍 감독과 독대한 것처럼 말을 했으니 이는 위증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반박을 했어요. 난 말할 자격도 없고 기술, 전술적인 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면담은 이 기술 이사만 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이사가 만난 자리에 가긴 했지만 자신은 옆 테이블에 따로 앉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냈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정말 정당한 변명거리가 될까요? 그리고 축구협회에 따르면요, 이임생 이사의 면담 요청에 홍명보 감독은 거듭 고사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최 부회장이 축구협회 임원으로서 만남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으로 갔으며 여기에서 자신은 따로 앉아 있었고 이임생 이사와 홍명보 감독 둘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최 부회장은 난 1994년, 98년 월드컵 때 홍 감독과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그가 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로 있을 때도 함께 일했다. 난 만나는 걸 도우러 갔을 뿐 독대는 두 사람이 했다. 만남 주섬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또 다른 반론이 나왔습니다. 이임생 이사와 홍명보 감독의 면담이 끝난 뒤 최 부회장이 홍명보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설득하고 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요,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협상 면담에는 협회 직원, 임원이 협상자와 동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말이 계속 앞뒤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는 또 함께 이 부회장의 모습도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없었어야 하는데 자리에는 함께 갔지만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글쎄요. 뭐 이제 보니까 부회장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좀 달라 보이지만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독대했다라는 건 지금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급기야 여기가 비밀기지인가 홍명보의 단골빵집에도 불똥이 튀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요번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감독이 자주 찾는다고 언급된 빵집이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홍명보 감독 자택 근처에 있는 한 빵집을 언급하며 홍명보 감독이 자주 가는 빵집이었다. 거기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대화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진 빵집이다. 아무것도 안 먹고 장소 제공만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요청으로 빵집의 상호명을 공개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빵집 공식 SNS 계정이 난리가 난 겁니다. 터지기 직전입니다. 빗발친 거죠. 여기가 홍명보 맛집이라면서요 라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심지어 빵집에 별점을 낮게 주는 별점 테러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사장님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사태에 그만큼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개함을 여전히 크게 일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 성적이 좋지 않아 경질되는 것보다 떳떳하게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